40년 함께 산 남편과 황혼이혼을 준비하던 날 남편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 이혼하려던 날 그 사람이 휠체어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장면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집 식탁 위에는 이혼 서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40년의 결혼 생활을 끝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쪽이 조금은 조용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결심을 마음속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서로를 잘 몰라도 그냥 결혼을 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몇 번 만나보지도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늦은 밤에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평범한 아내로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도 하나둘 태어났고 집안은 늘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삶이 특별히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조금 더 흐르자 마음속에 작은 균열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도 대부분 텔레비전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도 짧게 대답하거나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퇴근하면 먼저 말을 걸고 집안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밝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조용했고 저는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가정이 깨지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저 스스로를 달래며 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집안에 저와 남편 둘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며칠 동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같은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걸까? 그 질문이 저를 결국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황혼이혼이라는 선택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결국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손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40년의 결혼 생활을 끝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주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편안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이제야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그날 이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정신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지금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병원 복도를 걸어 들어갔을 때 제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큰 사고가 아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치기는 했어도 조금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침대 옆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버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제가 알고 있던 남편과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얼굴은 어딘가 낯설게 보였습니다. 늘 무표정하던 얼굴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더 말이 없고 더 조용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도 가까이 가지 못한 채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같은 공간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이 서서히 식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다리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감각이 없는 것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머릿속이 멍해진 채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병실 창문 밖으로 늦은 오후의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남편의 얼굴과 휠체어 위로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몇 시간 전 집 식탁 위에 놓아두었던 이혼 서류였습니다. 불과 그날 아침까지 저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충격인지, 당황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감정인지 저 스스로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저는 천천히 남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병실 안에는 아주 조용한 공기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았던 부부였지만 그날만큼 서로 낯설게 느껴진 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저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주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집 식탁 앞에 앉아 이혼 서류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종이에 사인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의 휠체어를 한 번도 밀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옆에 서 있다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계속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집 식탁 위에 아직도 그대로 놓여 있을 그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불을 켜자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종이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올려두었던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 종이는 아침과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서류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종이는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종이가 전혀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마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그 서류를 서랍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조금 더 머물게 되었고, 저는 매일 병원을 오가게 되었습니다. 병실 안에서의 시간은 늘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무뚝뚝한 침묵이었다면 그때의 침묵은 어딘가 조심스러운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가면 잠깐 시선을 주었다가 다시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이 지나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늘 두 발로 걸어 다니던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은 생각보다 훨씬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바닥 위를 휠체어 바퀴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가구의 위치를 조금씩 바꾸어야 했고, 남편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새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는 예전에 쓰던 물건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와 오래된 앨범, 그리고 몇 권의 오래된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표지가 조금 달아 있었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나는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넘겨보자 익숙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짧은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기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페이지를 더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조용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들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첩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의 저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 오래된 수첩을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아주 짧은 글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간단한 기록 같은 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메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몇 장 더 넘기자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는 어떤 날짜들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돈의 액수 같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계부 같은 기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자 그 기록들은 제가 알고 있던 돈의 흐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장 한 장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첩 속에는 여러 해의 기록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페이지에는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학비라고 적혀 있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 집안 형편이 꽤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저 회사 일이 많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첩 속 기록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른 일을 했던 날들의 기록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또 다른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저는 바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치료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병원비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저 적금이라도 깨서 낸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첩 속에는 그날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치료비라는 글자와 함께 꽤 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주 짧은 글이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대신 힘들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한동안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이 저에게 무관심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감정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한 번도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첩 속에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조용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혼자 남겨둔 기억 같은 글들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넘기면서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과 수첩 속에 있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장을 넘겼을 때 저는 또 한 번 손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날짜는 바로 사고가 나기 전날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짧은 글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글 속에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 움직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첩을 들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거실 안에서는 휠체어 바퀴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거실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수첩을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페이지 위에 적혀 있는 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 글 속에는 사고가 나기 전날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수첩 안에 조용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이혼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몰래 알아보고 있던 일들을 그 사람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수첩에는 아주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는 놓아줘야 할 것 같다는 글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갑자기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떠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첩 속에는 이런 글도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제 옆에서 고생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저 사람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첩 속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마음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그저 자기 방식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등이 이상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늘 제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날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식탁 서랍 속에 넣어둔 종이가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 종이는 아직 제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남편의 등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과의 40년을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걸까? 아니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식탁 서랍 속에는 아직도 그 종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